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 프롤로그. 다시 배우는 대화.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아버지는 제 몸을 심하게 때리고는 밤이면 당신이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해라는 사과의 말 대신 괜찮냐라고만 물어보셨죠. 저는 아버지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안 괜찮다고, 너무 아프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두려워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연이나 책에서 여러 번 고백한 것처럼 저는 어릴 때의 경험으로 인간관계에 내재하는 폭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이 생겼고 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대화가 궁금해졌습니다. 말한다는 것은 뭘까?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대화를 그토록 잘하고 싶으면서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몰랐고, 겨우 머리로 알게 된 후에도 아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상처를 주고 소중한 사람들을 삶에서 놓친 적도 많습니다. 대화는 곧 나를 드러내는 일. 사람의 인품은 결국 타인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대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적인 품위를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 품위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배운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인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갑자기 내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며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좋아하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보는 나의 시선이 변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나의 역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용기를 낼 수 있고 대화를 이어가는 기술과 방법 또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잘 하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 마음과는 다르게 대화만 시작하면 매번 꼬여버려서 그래서 돌아서서 후회하는 일이 많다면 우선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현대인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미래에는 지금보다 성공한 삶,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는 시간도 보류하고 자녀와 마주 앉아 일상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급하지 않다고 여기죠.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싸움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고 친구라도 화가 날 때는 있는 힘을 다해 서로를 공격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주먹질이 오가고 상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말을 찾아 면전에서 뱉어냅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미안하다고 고백할 시간은 언제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죽어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하루를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모질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들은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같이 노는 작은 행복을 미루며 살았는데 말이죠. 오늘이 아이와 놀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겁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 아이에게 작은 추억 하나 남겨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그 기억은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줍니다. 둘, 말과 행동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 라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라는 행위에만 집중하면 그 일을 해내기는 하겠지만 그 일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즉,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알아도 그 일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 충족되는지는 대답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의무적인 삶의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스스로 선택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대화도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의무적으로 하고 고맙다는 말도 형식적으로 하고 심지어는 사랑한다는 말도 습관적으로 하죠. 예를 들어 상대가 나 오늘 힘들어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이미 여러 번 들었다면 그 말은 듣기 싫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그 소리냐? 너만 힘드냐? 라고 자신도 모르게 한마디 던지고 말죠. 깊이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되고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대화는 상대가 준 자극과 내가 상대에게 보여주는 반응 사이에 어떤 공간도 없이 습관적으로 받아치는 무의식적인 대화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림처럼 만약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잠시 멈추어 호흡을 고르고 곰곰이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화를 나누고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인간의 마지막 자유의지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으며 그곳에서의 선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 오늘 힘들어 라는 상대의 말에 오늘 이 사람이 힘들었구나. 나도 오늘 힘들었는데 우리 둘 다 오늘 노곤한 하루를 보냈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잠시만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며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핀잔이 아니라 당신도 힘들었구나. 나도 오늘은 참 힘들었는데 오늘은 우리 둘 다 쉬는 시간이 필요하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관계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상대의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떠오르는 말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대화에 대해 평소에는 깊이 고민하면서도 막상 대화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반응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우리는 내 마음속 심리적 공간에 멈춤, 호흡, 호기심, 멈춤, pause, 호흡, breath, 호기심, curiosity. 이것을 두어 잠시 시간을 갖고 나의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반응이 곧 내가 맺는
모든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대화를 다시 연습할 이유와 가치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니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우리가 그간 잘못 배워온 대화를 함께 배워볼까요? 대화 훈련, 갈등 중재, 외상 상담, 이 일들을 할 수 있어 감사한 박재연